여기서 끊는다고? 라는 리뷰인데요. 코디 로즈, 랜디 오튼이 사실상 CM 펑크하고 케빈 오웬스에게 치였다. 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디 로즈와 세미 제인의 메인 이벤트는 방송 시간 문제로 다소 어수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랜디 오튼이 코디를 습격하면서 상황이 난투극으로 바뀌었고, 방송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WWE도 마지막 장면을 빠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관중들의 욕설 때문에 방송 화면이 여러 차례 2-3초씩 암전이 되었고, 중요한 체어샷 장면까지 제대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뜨거운 난투극이 될 수 있었던 엔딩이 지나치게 급하게 끊기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누가 봐도 전개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었던, 갑자기 랜디 오튼 나오더니 갑자기 바깥으로 끌고 나오고 굉장히 빠르게 백스테이지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이제 랜디 오튼이 예전에 코디 로즈를 이렇게 이 V자 철제 계단 홈에 코디 로즈의 머리를 끼워 놓고 체어샷 뻥 날려서 코디 로즈 뚝배기 열렸었잖아. 빨간물 줄줄 흐르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코디가 이걸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결국에 체어샷을 내리치지 못했죠. 디바리 프로듀서하고 제이슨 조던이 말렸다. 제이슨 조던이 말려서 끝내 체어샷을 못 쳤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급해 보였고, 이렇게 끝나? 하는 장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억울한 세미. 세미는 이 경기가 사실상 넘버원 컨텐더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경기를 또 못 가졌죠.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찡찡댈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이거에 둘째치고 방송이 끝나잖아요? 짐을 싸잖아. 이제 오늘 재밌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노트북 싸고 있으면 계속 화면이 나와요. 계속 그 현장 화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비전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너무 궁금했는데 강한빈 캐스터가 퇴근 빨리 하려고 인터넷을 빼버렸거든. 못 봤는데 아니 스맥다운 끝나고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다음 리뷰입니다. 오턴 순간 현실 복귀라는 리뷰인데요. 랜디 오튼이 스맥다운 난투극 도중에 순간적으로 캐릭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코디 로즈를 습격한 오튼은 관중석까지 이어지는 난투를 벌이다가 자신의 앞을 막은 보안 요원, 이 친구죠. 이 보안 요원을 강하게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충격이 컸다고 느꼈는지 오턴은 곧바로 뒤를 돌아봤고 다시 한번 안전 요원을 확인하며 괜찮은지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요원은 실제로 인디 레슬러 리스 매독스였으며 이날 링크루 업무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WWE가 지역을 돌면은 그 지역의 인디 레슬러를 섭외해서 제안을 해요. 그 단체. 너네 애들 괜찮은 애들 몇 명 있으면 보내봐. 그래서 이제 몇 명 보내면 안전 요원 역할 내지는 링 스텝, 링 설치, 퇴거 이런 걸 좀 도와주는 역할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리스 매독스라는 인디 레슬러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랜디 오튼이 걸리적거리니까 앞으로 확 맺히거든? 근데 엄청 세게 처박혀요. 그래서 이제 랜디가 순간 괜찮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맺혔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아니 저게 개웃김, 너무 하찮게 풀 쏘고 넘어짐, 너무 몰입했나 보구먼. 아니 진짜 너무 세게 넘어져요. 저도 이분이 기억나거든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코디 복수전 확정이란 뉴스인데요.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의 레슬매니아 42의 재대결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스맥다운에서 오턴이 코디와 세미 제인의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코디를 습격했고 두 사람은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코디는 자신의 옛 스승과 다시 싸울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GM 닉 알디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기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두 사람은 9월 6일 스테이트 팜 아레나에서 열릴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습니다. 다만 당초 코디를 상대할 예정이었던 세미 제인의 향후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누가 세미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세미는 이렇게 억가당하는 게 계속 쇼에 활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넘버원 컨텐더십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해서 여전히 넘버원 컨텐더십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또 찡찡 될 거 아니야 백스테이지에서. 그래서 세미 제인 아직 기회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여러분 세러데이가 아닙니다. 이번엔 썬데이예요. 이게 이제 9월 7일 월요일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가 해요. 굉장히 힘을 줬다. 무려 레슬매니아의 재경기다. 코디 로즈 대 랜디 오튼. 이 재경기 기대가 되죠. 그래서 레슬매니아 리매치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 열려요.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그래서 일요일 아닙니다. 일요일 아니고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디 로즈가 더 이상 챔피언도 아니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 와중에
꼭 이겨야 될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마 랜디에게 지면 어떨까? 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세미 죄인 유유. 왜요? 세미는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디 로즈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네요. 얼음이 없는데? 얼음이 없잖아요. 사기 아닙니까 이거?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얼음 없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얼음물 이었던 것. 아, 녹았나? 얼음이 없어요. 한 몇 개 보이는 것 같은데. 했다고 치고. 네, 저희 방 유행어 했다고 치고. 첼시가 뒤집었다라는 리뷰입니다. 첼시 그린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스맥다운 최고의 오프닝 세그먼트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닉 아이디스는 안와골 골절을 당한 첼시에게 임시 여성 챔피언십을 반납시키려고 했지만 레슬링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장까지 포기했던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하며 감정적인 프로모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은 언제나 코믹한 역할만 맡았을 뿐 중심 인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심경까지 털어놨습니다. 보스턴 관중들은 첼시에게 자격이 있다라는 젠트를 보내며 호응했고 결국 아이디스는 30일 안에 출전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타이틀을 유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닉 아이디스는 딱딱한 GM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썸머슬램에서의 전우애를 발휘하며 인간미 넘치는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평소 얄미운 악역으로 묘사되던 첼시가 단 몇 분 안에 관중의 응원을 끌어내면서 커리어 최고의 프로모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이거 진짜 최고였어요. 이번 스맥 꿀잼다운. 아니 그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첼시가 정말 미쳤어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첼시 오프닝 캐펑 세그먼트 합쳐서 1시간만 봐도 꿀맥이었다. 아니 그니까요 올해 최고의 스맥다운이었다니까. 아니 내가 스맥다운 해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스맥다운 재미없다고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울부짖다가 저번 스맥다운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다. 왜냐면 그동안 스맥다운이 뒤지게 재미없었으니까 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이번 주 스맥다운은 그냥 평균치로 놓고 봐도 너무 재밌었어요. 말도 안 되게 재밌었고, 이 첼시 그린의 세그먼트가 닉 아이디스가 GM으로서 너 반납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반납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첼시가 나는 친구들 결혼식도 장례식도 다 걸르면서 떡더비에만 충성했는데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잖아. 그래서 닉 아이디스가 GM으로서는 반납이 맞는데 남자로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서 30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든 의료적인 허가를 받아와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 드라마가 있잖아. 너무 좋았어요. 이 닉 아이디스가 딱딱한 GM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첼시가 너 썸머슬램에서 경기에서 내 맘 알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썸머슬램의 전우애를 발휘하면서 인간미 넘치는 GM을 연기한 닉 아이디스의 이 세그먼트 연기도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중간에 군터가 나오잖아요. 군터가 나와서 막 시비 털고, 그래서 남편이 나와서 막 로우블로우 하고, 그러고 광고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못 봤겠지만 막 카도나가 군터를 좁히니까 링벨이 울리더라고. 그래서 광고 중에 링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경기로 넘어갔단 말이야. 경기에 물론 졌죠, 군터한테. 메카도나가 졌어요. 왜냐면은 군터는 타이틀전을 제외한 모든 싱글 경기를 WWE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메인 로스터 한정.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군터가 이기는 게 당연한데, 그 경기까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첼시 그린이 25분을 썼어요. 25분. 그러니까 2시간 방송 동안에 25분이 첼시 그린한테 쓰여진 거야. 그러고 나서 아나운서 테이블에서 중계진들끼리 입 털고 광고하고 딱 30분. 그러니까 쇼의 4분의 1을 첼시 그린이 썼다. 이거 첼시 그린은 완전히 주인공이에요. 카도나 푸시 좀 유유. 그러니까 보스턴 크랩으로 이겼죠. 보스턴 크랩이 본래라면 이제 제리코, 월스 오브 제리코 마냥 이렇게 해서 뒤돌아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상대방을 든 상태로 그냥 세로로 상대방을 그냥 꺾어버렸어요. 그냥 상대방의 허리를 넘어가 버렸어, 세로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보스턴 크랩까지. 첼시 그린의 그 눈물 그렁그렁한 연기 정말 최고였다. 더군다나 거기에 티파니까지 첼시 그린하고 엮이게 되면서 타이틀전에 영향을 또 받잖아. 해서 그냥 첼시 그린 하나로 굴러간 스맥다운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첼시 그린 역대 최고의 프로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첼시의 서사는 이번 아나골절로 완성형되는 느낌이. 원래 보관함으로 지나가는 챔피언이었는데 진짜 머리 안 다쳤으면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첼시 그린 엄청난 프로모를 해줬죠.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장례식하고 너무 많은 생일을 다 지나쳤어. 세상은 나를 그냥 웃기만 했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난 이게 가치 있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 왜냐면 내 순간이 올 걸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해냈지. 첼시 그린에 굉장히 감동적인 프로모가 있었죠. 거의 뭐 올해의 프로모급이었다. 최고였다. 아니 무엇보다 드라마가 너무 좋았어. 그냥 입만 잘 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GM이 어쩔 수 없어 내놔. 그러니까 이제 첼시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내놓고 퇴장하는데 니가디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그 드라마가 막 이렇게 사실 WWE가 레슬링 경기 스포츠의 면모도 있지만 연속극을 보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간만에 그 연속극을 보는 그 재미를 제대로 안겨다준 첼시 그린의 프로모가 너무 좋았고 막 경기에다가 뭐 티파니 뭐 나이아 잭스 뭐 어쩌고 다 해갖고 첼시 그린을 중심으로 25분을 쓴 게 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최고였어. 아직 반납 아닙니다. 아직 반납 아니고요. 첼시 그린이 구글에서 검색된 탑 10 WWE 스타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WWE 선수 탑 10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첼시 그린 진짜 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궤도 안에 들어갔다. 디즈니랜드에서 세레모니 하고 있는 첼시 그린이고요. 원래 스포츠 선수들이 또 위대한 승리를 거두면 뭐 햄버거 먹거나 디즈니랜드 가거나 하는 게 좀 하나의 의식 같은 거더라고. 하나의 세레모니 루틴 같은 거더라고. 그래서 원래도 첼시 그린 메카도나 부부는 디즈니랜드를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자주 갑니다. 원래도 자주 가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있네요. 방송 끝나고 폭발.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오바페미와 브론 브레이커가 스맥다운 방송 종료 후에 제대로 충돌했습니다. 보스턴 현장에서는 방송이 끝난 뒤에 갑자기 그 비전의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비전의 음악이 나왔고 코디 로즈와 오바페미가 더 비전을 상대하는 추가 경기가 열렸습니다. 맥신 듀프리가 코디에게 로우 블루를 날리면서 경기는 DQ 반칙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열광시킨 것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바와 브론 브레이커가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했고 곧바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바는 브레이커에게 강력한 크로스라인을 날려 두 사람이 함께 링 밖으로 떨어지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이번 충돌 역시 향후 대형 싱글 매치를 위한 추가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맥다운이 아무래도 2시간 대진이다 보니까 위클리 쇼는 예전부터 쇼가 끝난 뒤에 보너스 경기 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또 스맥다운은 계속해서 2시간 쇼일 때 보너스 경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맥다운 종료되고 나서도 화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맥북으로 화면 보고 있었는데 비전 음악이 막 울리는 거야. 삥 하길래 비전 나오는데요? 이랬는데 가은민 캐스터가 그 순간 인터넷을 딱 뽑았어.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랬거든. 근데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 비전이 보너스 경기를 하러 나왔어요. 예, 비전이 보너스 경기를 하러 나왔고 코디 로즈의 파트너는 오바팸이었다. 그렇게 2대2로 붙었는데 경기는 뭐 맥신 듀프리가 DQ로 싱겁게 끝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중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왜냐면 지금 오바 대 브레이커 이 대립이 돈이 되는 대립이야. 모두가 다 보고 싶어해. 그래서 뭐 경기의 결과는 둘째치고 이 둘간이 6탄전을 날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관중들이 열광했다. 우리도 보고 싶죠. 아마 머니 인 더 뱅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부부가 이렇게 모멘텀 회복 속도가 빠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리얼에 있었던 오바페미 브론 브레이커의 트리플 H의 판단을 보고 브론슨 리드가 아니 브론 브레이커 밀어주는 거는 역반은 걱정하더니 오바는 막 밀어주네 이렇게 SNS에서 트윗을 날렸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 트윗 바로 다음날 로우에서 브론 브레이커가 그 장면을 의식한 것처럼 오바페미가 미래야? 말해봐 폴 헤이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둘 간의 대립이 실체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는 미래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오바가 이길까? 브론 브레이커가 이길까? 궁금하잖아. 너무너무 돈이 되는 대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위상 더 올라가기 전에 루키일 때 한번 해야지. 약간 옛날 트리플 H 덜학대 느낌 좀 납니다. 옛날에 덜하기 인컨 올라가고 트리플 H 인컨 올라가고 막 서로 레더매치하고 막 이렇게 막 피튀기게 싸울 때 둘 다 처음 챔피언 해볼 때 그때 당시가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메인 이벤터가 될 둘인데 일단은 하이 미드릴 때 이렇게 맞붙는 거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거 라이브 쇼거든요. 네, 라이브 쇼예요. 이 바리케이트 보시면 로우가 아니죠. 네. 비방용 경기에서 원래 이 하우스 쇼는 여러분 앞으로 방송할 경기, 앞으로 대립할 경기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미리 볼 수 있어요. 오, 무릎 찔러 넣으면서 분위기 바꿔보는데 유로피안 어퍼컷 휘청휘청. 하지만 이쪽도 무릎으로 점핑리 그리고 레리엇
멋있네요. 좋습니다. 매우 좋네요. 다음 리뷰입니다. 20년 악연 제대로 터졌다라는 리뷰인데요. CM 펑크와 케빈 오웬스가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진 실제 악연을 WWE 스토리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웬스는 인디 시절 펑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뚱뚱한 게으름뱅이라고 놀렸던 과거를 꺼냈습니다. 이어 펑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망쳐왔다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영벅스와 케니 오메가까지 연상시키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펑크 역시 자신이 오웬스의 길을 닦아줬으며 자신이 없었다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링 오브 어너 시절의 실제 역사와 AEW를 둘러싼 과거까지 현실과 각본의 경계를 흐리면서 둘의 타이틀전이 단순한 챔피언십 이상의 개인적인 대립으로 발전했습니다. 굉장한 마이크 워크였죠. 그래서 다음 주 스맥다운 캐나다 케빈 오웬스의 나라 캐나다에서 스맥다운에서 이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둘의 20년 넘은 악연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맞대결은 사상 최초입니다. 링 오브 어너 때는 이제 케빈 오웬스가 약간 트리 윌리엄스의 포지션이었다면 CM 펑크는 지금의 CM 펑크 포지션이 링 오브 어너 때도 탑가이였거든. 그때는 2005년 때. 그래서 둘 간의 20년의 악연에도 불구하고 경기로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음 주 스맥다운 무려 이 둘 간의 첫 대결입니다. 20년의 악감정을 뒤로 하고 첫 대결이야.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진짜 저 둘이 입만 터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카리스마 미쳤음. 문제는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둘 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오버런 했고, 아마 이거를 영어를 제대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겠지만 둘이 대본이 없이 마이크웍을 했거든요. 물론 제 예상입니다만은 둘이 대본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AW 스타일로 우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선은 여기까지 넘지 말고 여기까지만 언급하자. 약간 둘이서만 합의를 보고 대략적인 맥락만 얘기하고 올라간 걸로 좀 보이는 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말을 계속 끊고 들어와. 서로 말을 계속 끊고 들어오고 이제 말싸움 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을 때 끼어들잖아. 그게 이제 WWE 마이크 워크는 절대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거든. 서로 막 말 끊으려고 하는데 아니 내 말 들어 해갖고 막 이렇게 계속 물고 물리는 이 WWE에서 본 적 없는 진짜 대화가 오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오버런 해버렸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많은 세그먼트가 잘려나갔습니다. 계속 그냥 아이템 is dead 그냥 말도 안 되게 많은 세그먼트가 이날 날아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세그먼트가 유튜브 독점 공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스맥다운 보신 분들은 세그먼트 4개는 못 보신 거니까 WWE 유튜브를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주 이 둘 간의 첫 맞대결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3시간 스맥이 길다며 2시간으로 줄여줬잖아. 근데 진짜로 3시간으로 늘려도 될 것 같아. 진짜로 지금의 이렇게 좋은 로스터가 될 줄 몰랐으니까. 그니까 빈스 시절이었으면 볼 수 없는 세그먼트였음. 그것도 맞죠. 이건 하우스쇼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직캠이에요. 직캠. 팬이 찍은 거예요. 팬이. 스터너, 캐터너. 이 캐터너 왜 맞았냐? 내가 듣기로는 너가 CM 펑크랑 좀 친하다던데 이 말 좀 전해주겠어? 캐터너를 날렸다. CM 펑크를 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초도 못 넣었다. 페이지의 프로모가 스맥다운에서 삭제된 이유가 전해졌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스맥다운에서는 페이지가 니키 벨라를 겨냥한 프로모뿐만 아니라 블레이크 멀로와 줄리아의 대치, 나카무라와 MFT 경고 영상 등 여러 세그먼트가 방송에서 빠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방송 제작상의 문제였으며 WWE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쇼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지는 약 80초에 불과했음에도 삭제되고 페이지가 여성 세그먼트를 자르는 것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직후 WWE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이 있잖아요. 줄리아하고 블레이크 몰로가 앞으로 대립할 거다. 그게 재밌는 점인데 메인 이벤트 쇼를 아마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스맥다운 전에 메인 이벤트를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에서 이제 자버 내지는 미들카더 아니면 NXT랑 메인 로스터 간의 경기 뭐 이렇게 2-3경기 하잖아.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날 메인 이벤트 쇼에서 미친하고 줄리아하고 경기했어요. 토요일에. 근데 미친이 이겼다. 8.15 독립기념일에 한국의 미친하고 일본의 줄리아가 8.15에서 경기했어. 메인 이벤트 쇼에서. 스맥다운 바로 직전에. 근데 미친이 이겼다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줄리아가 앞으로 내리막을 걸을 게 뻔한데 메인 이벤트 쇼에서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블레이크 먼로가 이제 데뷔하는 상대니까 또 질 거 아니야. 그래서 줄리아를 생각하면 애정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근데 8위로에서 귀신같이 미친이 이긴 게 너무 웃기더라고.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한일전에서 광복절 승리네. 그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다음 리뷰입니다. 머쓱해져서 폭발이라는 뉴스인데요. 페이지가 자신의 스맥다운 세그먼트가 방송에서 통째로 잘리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페이지는 니키 벨라를 겨냥한 프로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방송되지 않았고 WWE가 이후 디지털 독점 영상으로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페이지는 SNS를 통해 여성들 세그먼트를 잘라버린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내며 다음 주에는 직접 니키를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레이크 먼로와 줄리아의 대립을 위한 백스테이지 장면 역시 생방송에서 제외돼 디지털 영상으로만 공개가 되면서 2시간으로 줄어든 스맥다운이 여러 스토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니키 벨라를 저격한 세그먼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이 잘렸어. 그래서 페이지가 열받았어. 그래서 얘는 꼭 여성이라서 잘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아무튼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여자라서 잘렸다 이렇게 자신의 세그먼트가 날아간 거에 대한 불만을 트위터에 날렸는데 그래서 니키 벨라가 그걸 가지고 놀렸어. 트위터에서 너 날 저격했는데 너는 역시 넌 스타가 아니야. 네 세그먼트 날아갔네. 이렇게 니키 벨라가 놀렸습니다. 근데 뭐 여자라서 잘린 건 아니죠. 신스케 나카무라, 타카하시 히로무 이 둘도 남자잖아요. 이 둘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카무라가 탈라톤과 타마톤가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만의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는 카오스이며 그는 티킹 타임 밤이다 라고 말하면서 히로무의 실루엣이 나와요. 근데 이제 타카하시 히로무가 나카무라랑 같은 일본의 그룹 카오스의 멤버였고 나카무라가 킹 오브 스트롱 스타일이라는 닉네임이 있듯이 히로무도 티킹 타임 밤, 시한폭탄, 티킹 타임 밤이라는 닉네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티킹 타임 밤을 얘기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인데 이걸 날렸어요. 지금 페이지가 뭐 니키 벨라 저격하는 그 프로모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티킹 타임 밤을 아예 입에 담았는데 그 프로모가 날아갔다고. 지금 페이지 니키 벨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세그먼트가 날아갔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그먼트가 날아갈 때마다 Everyone, item 45, 46, 47 48 is dead 이렇게 WWE 프로듀서가 저한테 PD콜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이번 스맥다운도 정말 많은 PD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맥다운 보신 분들도 온전히 스맥다운을 아직 못 본 거다. 100% 스맥다운을 즐기려면 유튜브에 가셔서 익스클루시브 영상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시간 30분 해야 하나. 그니까요. 그래서 USA 네트워크는 넷플릭스 쇼가 아니기 때문에 쇼의 길이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2시간이야.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세그먼트가 날아갔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시 3시간 간다라는 뉴스인데요. 스맥다운이 다시 3시간 체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파이트풀 셀렉트는 USA 네트워크와 WWE가 2027년 1월부터 스맥다운을 다시 3시간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목표 날짜는 1월 8일이지만 일정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 많은 선수들에게 출연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과거 3시간 체제에서도 일리아 드라고노프처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시간 확대가 로스터 활용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조르딘 그레이스 아예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메인 로스터 스맥다운 로스터가 너무 많으니까 2시간이 짧네, 3시간 해야 되네 이랬는데 이제 뭐 연초에는 또 3시간 되고 연초에 3시간 되다가 4월에 또 방출러시 되면 또 귀신같이 재미없어져요. 또 귀신같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쇼가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USA 네트워크하고 스맥다운의 계약 관계가 굉장히 레어 특이한 케이스거든. 상반기 6개월은 3시간이에요. 하반기 6개월은 2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2년째 반복되고 있죠. 근데 내년에도 반복된다는 거야. 내년에도 상반기는 3시간이야. 이걸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3시간 힘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3시간 중계하는 거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힘들어. 아니 물리적으로 로우처럼 광고 없이 2시간 30분 체제로 진행된다면 할만해요. 실제로 스맥다운이 광고 다 자르면 2시간 30분 정도잖아. 저도 그거는 할만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광고가 계속 맥을 너무 끊어놓으니까 광고가 너무 맥을 많이 끊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 3시간 딱 3시간이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쇼가 좀 일관되게 쇼를 하면 좋겠다. 상반기 3시간 하반기 2시간 이거 너무 기괴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방출러시가 있으면 하루하루 불안하지 않은 건가. 대충 본인의 위치를 알면은 방출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카이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걸.
핀 벨러 올라간다 라는 리뷰인데요. 벨러가 싱글 전선의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맥다운으로 온 벨러는 썸머슬램, 페이탈 4웨이와 킹 오브 더 링 예선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두 경기 모두 직접 핀을 당하지 않으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군터와 직접 대치하면서 본격적인 대립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실제 인연이 있어 이를 활용한 스토리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스테이블과 다인 경기 중심으로 활동했던 벨러가 군터와의 대립을 계기로 다시 대형 싱글 푸시를 받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터를 상대로 경기하면 또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벨러가 여지껏 졌던 경기는 다 4웨이 경기였다. 진짜 4웨이 경기야. 왜냐면 킹 오브 더 링의 예선 16강도 4웨이로 스맥다운에서 치러졌는데 거기서 졌지만 벨러가 핀폴 당하진 않았고, 그러고 나서 넘버 컨텐더를 가리는 4웨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직접 핀폴 당하지 않았고 이겼는데 찐 도전자 결정전을 썸머슬램에서 다시 4웨이로 했는데 거기서 졌다. 하지만 모든 4웨이에서 핀폴을 당하지 않았다. 해서 위상을 보호받았다. 그래서 군터랑 1대1 대립을 하는 것 자체가 싱글로서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승진이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스맥다운 중계할 때 군터랑 이제 대립할 걸 딱 암시하는 이 장면 딱 나오자마자 아휴 이랬지만 어쨌든 현재는 좋게 보고 있다. 핀 벨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다. 재밌는 점은 벨러는 지금 스맥다운에서 싱글 전적이 무패예요. 타마통과 탈라통과를 모두 이겼죠. 2승 0패인데 군터는 넌타이틀전을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군터는 WWE 메인 로스터에서 벨트가 안 걸린 경기를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연승이 끊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맥다운에서 아마도 앞으로 군터하고 벨러가 대립할 것 같아요. 핀십 특혜라면 나츠. 그니까요. 아니 사실 넘버원 컨텐더십을 이겼잖아요. 스맥다운에서. 그랬는데 세미제인이 나는 이렇게 해줘. 그럼 서머슬램에서 둘이 찐찐막해 이랬는데 갑자기 군터 추가, KO 추가 이러더니 KO 승리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벨런 좀 많이 억울하게 됐다. 그래서 군터랑 어떤 대립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핀벨러의 공식 트윗이에요. 공식 트윗. 언젠가 언젠가 대체 언젠데 언젠가 핀벨러 언젠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그죠? 핀벨러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죠? 분명히 도전자였는데, 아니 이미 도전자였어. 이미 스맥다운에서 이미 도전자였는데 찐 도전자 결정전을 썸머슬램으로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한 명 추가요 이러더니 에휴. 그쵸, 하디즈 레드매치 복귀 같은 거지. 그죠? 고향에서 또 졌다라는 리뷰인데요. 카멜로 헤이즈의 부킹을 두고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헤이즈는 자신의 고향 버스턴에서 US 챔피언십에 도전했지만 베런 코빈의 엔드 오브 데이스를 맞고 클린 핀폴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별한 고향 경기장에서조차 타이틀을 얻지 못하자 일부 팬들은 트리플 H 체제의 WWE가 헤이즈를 싱글스타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WWE가 실제로 헤이즈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나온 것이 아니며 이는 그의 반복되는 패배를 두고 나온 팬들의 반응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졌죠. 엔드 오브 데이즈 맞고 졌는데 사실 트리 윌리엄스를 이긴 상황에서 카멜로 헤이즈를 상대로 2차 방어전 만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야. 다만 이제 카멜로 헤이즈의 목을 잡고 베론 코빈이 복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복선을 회수하기 위해서, 떡밥 회수를 위해서 카멜로 헤이즈를 굳이 한번 경기했다 이 정도 생각되고, 카멜로 헤이즈도 그냥 고향에서 경기를 못하면 이 선수들은 굉장히 좌절합니다. 뭐 얼리얼 시즌 1에서 첼시 그린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경기 한번 해준 거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챔피언 자리에 오른 베론 코빈이 무려 트리 윌리엄스를 꺾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챔피언으로서 계속 한 달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멜로를 키울 생각이면 언더독 서사를 주려고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베론 코빈이 벨트를 내려놓게 될 상대가 카멜로는 아닐 것 같아. 카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위치가. 사실 트릭 윌리엄스와의 NXT에 인연이 없었더라면 지금 스맥다운에서 좀 메인 이벤트 쇼에서 활용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존재가 되게 미미해졌어. US 챔피언십에서 매주 베스트 바웃을 뽑아내던 그 카멜로 헤이즈의 그 위치가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왜냐면 스맥다운 로스터가 말도 안 되게 풍부해졌어.
많아졌잖아요 지금. 아니 그 몇 달 사이에 막 군터 왔죠, CM 펑크 왔죠, 핀벨러 왔죠, 리키 세인츠 왔죠, 케빈 오웬스 왔죠. 말도 안 되게 로스터가 풍성해졌어요. 그래도 일리아보다 위치가 좋긴 함. 일리아는 아예 입장이 달라요. 일리아는 뭐 내년도 계약을 거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굉장히 특수한 위치야. 계약에 묶여있지만 쇼에 못 나와서 아예 대놓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 레이디 레인가? LFG 쇼 출신의 한국계 여성이랑 사귀잖아. 약혼한 걸로 아는데 그 둘이서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내려놨어요 지금 일리아는 WWE를. 카멜로는 적어도 쇼에 나오고 있잖아. 일리아는 아예 포기했어요 쇼에 나오는 거를. 무슨 관계인지 지금 너무 궁금한데 물어보면 읽겠지만 전 언팔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일리아는 아예 쇼를 아예 내려놨어요. 워킹 비자 문제일 수도 있죠. AEW도 최근까지 워킹 비자 문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또 카멜로 헤이즈는 잘하면서 봐왔던 본인의 탑스타들을 뽑아봤는데 어릴 때 자신의 영웅을 뽑아봤는데 숀 마이클스, 에디 게레로, 랍 밴덴, 레이 미스테리오라고 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자라왔다. 이들은 나에게 슈퍼 히어로였다. 거의 뭐 배트맨이었다, 슈퍼맨이었고 스파이더맨이었다. 그래서 카멜로 헤이즈에게 영감을 준 어릴 때 영웅들 숀 마이클스, 에디 게레로, 랍 밴덴, 레이 미스테리오 이렇게 뽑았네요. 골든 인플루언스 제이시 제인이 티파니 스트래턴을 꺾고 새로운 여성 US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페이터 인플루언스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방해 이후에 제이시는 롤링 앙코르를 성공시키며 핀폴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에는 악영임에도 눈물을 글썽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첫 메인 로스터 싱글 챔피언 등극의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펠로 헨리와 레이니 리드가 여성 태그팀 챔피언인 만큼 페이터 인플루언스 멤버 전원이 타이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반면 티파니의 타이틀 상실이 첼시 그린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 그린이 위험할 때 티파니가 구해주다가 결국에 나이아 잭스에게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영향을 미쳐서 이 제이시 제인에게 타이틀을 내주고 말았다. 이런 스토리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티파니는 첼시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했죠. 그래서 분명히 티파니 스트래튼도 사람인지라 첼시 그린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제이시 제인 승리 후에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는 모습까지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누구보다 NXT에 오래 있었잖아. 그래서 제이시 제인 굉장히 오랫동안 NXT에서 고군분투했는데 결국에 꽃이 되어서 만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페이터 인플루언스죠. 치명적인 영향력. 3명 모두가 챔피언이 되었다. 골든 인플루언스가 되었다. 제이시 제인 진짜 차근차근 올라가는 느낌이라 좀 정말로 계단을 한 개씩만 올라갔어요. 계단을 정말 딱 한 개씩만 전천후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죠. 여자판 쉴드라던데 US 챔피언의 태그팀 챔피언이라 그렇게 한 그룹이 많은 벨트를 독식하게 되는 전통이 계속 있었죠. 쉴드도 있었고 뉴데이도 있었고 허트 비즈니스도 있었고 여러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여성부에서 또 드물게 나왔습니다. 코어 난 아예 머리에서 지웠는데 그 그룹은 오랜만에 됐네요. 그래서 새로운 트리오 챔피언이 된 페이터 인플루언스 개인적으로 기뻐요. 제이시는 요즘에 좋고 롤링 앙코르라는 피니셔가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다? 피니셔만 좀 더 임팩트 있는 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거 빼면 다 좋습니다. 제이시는 너무 좋아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냐 셋 다. 뭐 펠로엘리는 옛날부터 존니였고 근데 제이시 제인이 원래 얼굴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굉장히 광활한 이 광대 여기 엄청 길어요. 길고 긴 광대를 선글라스로 딱 가리니까 되게 얼굴이 짧게 느껴져. 특유의 말상이 좀 가려진달까? 그래서 엄청나게 예쁘게 나왔어 제이시 제인이. 레이니 리드도 평소보다 예쁘게 나왔고 3명도 되게 예쁘게 나왔네. 핵존예네 핵존예. 또 페이터 인플루언스에 모두 유광이 된 것을 축하하는 WWE 스맥다운 챔피언이죠. CM 펑크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삭발 공약 걸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로건 폴이 팬들의 반응에 따라 머리를 완전히 밀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최근 로건의 머리숱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팬들의 농담이 이어지자 그는 관련 게시물이 좋아요 10만 개를 넘으면 삭발하겠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아예 WWE가 로건의 머리카락을 걸고 싸우는 헤어 대 헤어 매치를 추진하며
화제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팬들의 우스갯소리예요. 이러다가 헤어 대 헤어 매치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탈모인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건 폴 지금 탈모의 조짐이 보이는 이 헤어라인을 SNS에서 올리면서 로건 폴을 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로건 폴이 그 트윗 중 하나를 인용하면서 좋아요 10만 개면 삭발할게, 이렇게 트윗을 날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고, 이 머리카락 여기 헤어라인 보시면 많이 날아갔어요. 제 헤어라인 여기 있거든요. 여기 거의 정수리까지 올라가 있는데, 헤어라인이 로건 폴 거의 뭐 호건 폴 되기 직전인데, 그래서 이 유명 계정이죠, 레슬 라미아가 이렇게 올렸어요. 네 머리 다 날아가겠네, 이렇게 올렸는데 로건 폴이 이걸 인용합니다. 이걸 인용해서 네 좋아요 10만 받으면 내가 머리 다 밀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쉽게도 37,000에 그쳐 있어요. 7만 명이 더 눌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호건 폴, 그니까 10만 라이크 받으면 내가 삭발할게 했는데 아쉽게도 3만입니다. 아쉽게도 3만. 10만이었으면 진짜 머리 밀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3만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리면 풍성해 보여요. 근데 이제 헤어라인이 여기에 있는 게 문제지. 거의 정수리까지 올라가 있는데 막상 내리면 풍성해 보입니다. 또 더 풍성하게 보이려고 파마도 하잖아, 파마. 펌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건 폴이 새로운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아예 대놓고 탈모에 대해서 다룬 브이로그가 올라간 것 같아요. 로건 폴 브이로그 요즘 안 본 지 꽤 됐는데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뭐 경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다 올라와요.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오니까요. 로건 폴 유튜브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로건 폴 진짜로 탈모예요. 진짜 탈모예요, 진짜로. 이게 뭐야? 해피 벌스데이 폴 노래. 그니까 AI로 해피 벌스데이 노래 만들었네. 트리플 H가 로건 폴의 생일을 축하해 라는 AI 노래가 나오네요. 해피 벌스데이 폴. 파트너 정체 떴다. 신스케 나카무라가 예고해온 미스터리 파트너의 정체가 히로무 타카하시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전 신일본 프로레슬링 스타 히로무 타카하시가 나카무라의 파트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팀을 결성한다면 최근 WWE 태그팀 챔피언에 오른 타마 통가와 탈라 통가를 곧바로 겨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WWE 방송을 통해 파트너의 정체가 공개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맞지 뭐. 티킹 타임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카오스, 티킹 타임밤, 히로무의 그룹, 히로무의 닉네임 모두 언급했기 때문에 타카하시 히로무가 될 거는 100%인데 이름이 뭐가 될 거냐 문제죠. 이름을 아마 바꿀 것 같아. 이비루도 나라쿠가 됐듯이 히로무도 아마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나카무라는 그대로 이름을 유지했습니다만은 히로무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실루엣 저 히로무예요, 여러분. 그 매브리코, 특유의 매브리코가 제대로 옆모습에서 나왔죠. 히로무 경기 스타일이 빡센 스타일이라 떡더비랑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네. 그 타임밤을 그대로 쓸 수만 있다면 딱히 뭐 드라이버 한두 개만 봉인하면 될 것 같아서 별로 뭐 걱정 안 돼요. 타임밤만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스맥다운에서 잘린 분량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이렇게 대놓고 히로무의 닉네임 티킹 타임밤을 언급하고 히로무 특유의 정신없는 가죽 자켓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잘렸다. 이게 잘렸어요. 이 방송 분량이 잘렸고 이 해당 분량은 유튜브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맥다운 세그먼트가 3개 4개 넘게 잘렸어요. 이케멘지로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히로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리플 A에서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라는 짤이고요. 이 드래곤리하고 히로무 간에 신일본 경기가 5성이었나? 되게 고점 받은 걸로 아는데 이 두 간의 경기가 엄청 유명한 경기예요. 저도 실제로 이 경기를 통해서 드래곤리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이 경기가 좋다 해서 챙겨보다가 드래곤리 이때 처음 봤기 때문에 이 관중성 바리케이트의 그 존우 드랍킥, 이때는 다 존우 드랍킥이라고 했죠. 아무도 샷건 드랍킥이라고 안 했는데 관중석에 이 존우 드랍킥을 날리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WWE에서 다시 하면 좋겠다 라는 이 팬의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래곤리 경기 재밌죠. 디스트로이어. 그니까 각각 로우 찢었다라는 리뷰인데요. 이번 주 로우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솔로의 블러드라인 합류 거부였습니다. LA 나이트가 솔로를 도우러 나오자마자 로만 레인즈는 솔로에게 LA 나이트를 사무언 스파이크로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솔로는 오히려 로만에게 스파이크를 장렬시켰습니다. 과거 세미 제인이 블러드라인을 등졌던 순간을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2026년 가장 큰 환호가 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제이콥 파투의 행동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로만이 공격당하는 동안 전혀 돕지 않았고 로만이 우소즈에게 검은 울라팔라를 건넨 뒤 자신에게는 집행자를 상징하는 갈색 울라팔라만 주어진 것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거였죠, 요거. 또한 오바페미와 브론 브레이커가 다음 달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는 것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레슬매니아까지 아껴둘 법한 대결임에도 WWE가 일찌감치 승부수를 던졌으며 로우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프로모 역시 미래를 이끌 WWE 선수다운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매치업이 거의 뭐 레슬매니아급인데요, 지금. 그죠? 근데 뭐 이게 하긴 할 건데 굉장히 뭐 깊게 할 것 같은 느낌은 또 안 드는 게 이 둘 간의 대결은 앞으로 뭐 오스틴과 더 락처럼 10번 정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둘 간의 첫 대결이 썬남에서 열릴 뿐 뭔가 DQ라던가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 막 되게 클린하게 속 시원하게 경기가 끝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얼마나 올아웃을 망치고 싶은 거냐, 오바랑 브론 브레이커 카드를 쓰다니. 그것도 맞죠. 네, 계속해서 AW를 스토킹하고 있는 WWE가 되겠고요. 그래서 경기에서는 레이 미스테리오와 체드 게이블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경기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원문은 PLE에서 열려도 손색 없을 정도의 경기라며 게이블의 뛰어난 기량과 여전한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레이 미스테리오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레이가 과거를 연상시키는 멕시코 컬러의 복장을 다시 선보인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경기도 굉장히 좋았죠. 옛날 그 멕시코 문양이 있는 레이 미스테리오, 이 상탈에다가 긴 바지 입는 거, 통바지 입는 거, 이 현지에서 미국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 레이 미스테리오 엄청난 경기를 보였습니다. 뭐 2002년 썸머슬램 커트앵글 대 레이 미스테리오의 그 경기를 다시 보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우 굉장히 재밌었어요. 로우가 재밌는 게 아니라 요즘 WWE가 좀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로우 너무 재밌었죠. 특히 마지막 메인 이벤트, 마지막 세그먼트, 블러드 라인 세그먼트가 정말 쇼를 찢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도파민도 최고였고 스토리라인도 너무 좋았다, 앱솔루트 시네마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은 블러드라인 세그먼트는 정말 뭐 최고의 세그먼트 중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번 스맥다운 첼시가 이번 스맥다운, 올해 스맥다운 중에 최고의 세그먼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로우에서도 만만치 않게 좋은 세그먼트가 터졌고, 이 무엇보다 제이콥 파투가 우소즈에게 받은 울라팔라를 본인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살짝 심통난 모습, 그래서 이제 로만 레인즈가 LA 나이트를 제이콥 파투가 좁혀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끝까지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제이콥 파투가 좀 심술을 난 것 같아서 단순히 솔로 스코어만 볼 게 아니라 제이콥 파투 역시 덩달아서 뒤통수 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브론 브레이커가 연기력이 진짜 좋은 폴 헤이먼 오바랑 악수하는 거 보고 눈에 띄용. 근데 이번 로우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아니, 로우 스맥다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WWE가 좀 정신 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 그냥 쇼가 그냥 너무 좋잖아요. 흠잡을 게 없으니까 사실, 그죠? 3주 연속 재밌는 거면 폼 잡았다고 해주라, 얘들아. 그니까 아니, 요즘 잘해요. 아니, 그리고 제가 PLE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PLE가 요즘에 뭐 레슬매니아 이후로 다 좋았어요, 정말로. 레슬매니아 이후로 굴인데? 이럴 만한 건 없었어. 중상타 내지는 상타? 약간 이렇게. PLE도 백래시부터 계속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클리 쇼마저 폼을 찾으면 뭐 억가는 그만둬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미쳤다라는 뉴스인데요. 오바페미와 브론 브레이커의 대형 싱글 경기가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열립니다. 현재 WWE에서 미래형, 초대형 매치로 평가받는 대결인 만큼 PLE가 아닌 텔레비전 특집에서 경기를 소진한다는 점은 상당히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다음 달에는 전통적인 PLE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WWE가 이번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를 사실상 PLE급의 대회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랜디 오튼과 코디 로즈의 레슬매니아 재대결도 예정되어 있으며 WWE 챔피언 CM 펑크 역시 출연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브 멜처는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오바와 브론 브레이커의 경기가 깔끔한 승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두 선수 모두 패배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2경기 정도가 추가될 예정이며 향후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썬남회가 미쳤고 이 둘의 사상첫 맞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근데 뭐 매처도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깔끔하게 클린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뭐 DQ 내지는 난입, 뭐 난입으로 인한 억울한 패배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뭐 이 둘 간의 사상첫 맞대결인 만큼 썬남회에서 깔끔한 결말을 내기엔 너무 아깝다. 너무 큰 대진이다. 브론스 리드의 복귀군. 그러게요. 이러면 납득이 되죠. 네, 이러면 납득이 되죠. 브론스 리드 복귀해갖고 막 DQ로 끝난 다음에 이러면 막 리드에 대한 도파민으로 막 뇌가 절여져갖고 브론이랑 오바가 깔끔한 결말을 못 내도 행복하거든. 야 진짜 레자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브론스 리드가 복귀해서 오버패미 좁혀서 DQ로 끝낸 다음에 어영부영 브론스 리드랑 오버패미 쪽으로 드리프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론스 리드가 조만간 복귀합니다. 완전히 황골 탈퇴된 모습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살 너무 빠졌음 브론슨. 그래서 기대돼요 저는.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네. 현지에서도 브론스 리드가 브론 브레이커랑 오바페미 경기에 난입할 것 같다. 그래서 경기는 결말이 나지 않은 채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네. 진짜로 현지도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 레자랄들 많네. 이건 뭔데 민감한 컨텐츠일까? 별로 안 민감한데요. 뚱띠였다가 몸짱된 애들 비교짤입니다. 오버팸이 굉장히 많이 감량했네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89였거든요. 5일 연속 운동하고 있어요. 비웃던 와이프도 더 이상 비웃지 않습니다. 일단 브론 브레이커, 오버팸이 다음 주에 계약서 사인한다고 합니다. 계약식이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 우당탕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돼요. 또 무려 트리플 H가 직접 소개하는 세로 포스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애들이 미래를 위해 경기한다. 오바하고 브론 브레이커, 썬남의 피콕에서 한다. 9월 6일 우리나라로는 9월 7일 월요일 아침. 그래서 여러분들 입중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지만 썬남에 이거 어떡하냐. 썬남에 판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경기 다 속 시원하게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브론스 리드가 오바페미 브론 브레이커 경기에 난입하면은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근데 원하지 않지 않아? 이 둘 간의 사상첫 맞대결이 썬남에에서 클린하게 끝나는 걸 우리도 원하지 않지. 그죠? 더 큰 데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안 했으면 좋겠지 않아? 뭔가 좀. 그러니까 얘네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맞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돼. 브론스 리드의 난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걸로 브론스 리드가 컴백하는 게 나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 월요일 아침에 하겠죠? 9월 7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의 썬남의 라인업인데요. 코디 로즈의 랜디 오튼 레슬매니아 재경기, 오바페미 대 브론 브레이커, WWE 미래 챔피언십, 트레이 윌리엄스하고 릴 야트의 등장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썬남의 상당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고요. 아니 내 사람 아니었어? 영감님 뭐가 좋은 비즈니스예요. 한승 이별? 가. 걸어가. 그래서 이 표정이 굉장히 화제였죠. 이 표정이 굉장히 화제예요 지금. 예. 표정 연기가 막아났어. 맞아. 이게 원래 2개였는데 이렇게 3개가 됐네. 원래 존 목소리 트리플 H 이 데칼코마니 짤이었는데 트리플이 됐네요. 아빠 삼치, 큰형 목소리, 작은 동생 브론 브레이커, 3부자썰. 그래서 이제 미래의 WWE 타이틀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둘 다 NXT 투타임 챔피언인데 여기에 브론 브레이커는 타일러 베이트하고 통합 챔피언십을 이겼기 때문에 UK 챔피언십도 조그맣게 그려져 있긴 하네요. 네,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마지막 UK 챔피언으로 인정받는지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한번 먹었던 오바페미 킹 오브 더 링도 갖고 있고요. 조그맣게 브록 레스너 은퇴시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또 울프독스와 베론 코빈이었죠. 울프독스로 먹었던 NXT 태그팀 타이틀도 하나 있고 또 메인 로스터에서도 태그팀 타이틀 2번 해봤죠. 그래서 이 WWE 미래들 계속해서 멋진 벨트 갖고 있는데 오버패미가 좀 레서너의 뒤를 계승하는 만큼 일선 타이틀만 먹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메인 로스터에서는 아무 벨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킹 오브 더 링까지도 이제 브록 레스너랑 똑같아. 브록 레스너도 킹 오브 더 링 하고 이제 메인 챔피언 됐던 만큼 오바페미도 메인 챔피언십을 먹으면 어떨까. 전체 커리어에 2선 타이틀이 없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어요. 오바페미는 메인쇼 2선 챔 없을 예정. 그러면 진짜 간지날 것 같아. 브록 레스너가 진짜 개간지나잖아. 더챔, 월챔, 유니챔, 뭐 UFC도 헤비웨이 챔피언 없어. 2선 타이틀이. OVW 말고는 2선 타이틀이 없어요. 이 OVW 하드코어 챔피언이었나? OVW 뭐였지? 뭐 OVW 2선 타이틀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솔로 선역 굳혔다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솔로 시퀄을 다시 악역으로 돌리지 않는 이유로 세 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솔로의 선역 캐릭터가 예상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WWE는 솔로의 선역 활동을 단기간만 유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는 커리어 최고의 반응을 얻고 있어 다시 악역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상승세를 망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검증된 배신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장면이 과거 세미제인의 블러드라인 배신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관중 반응을 이끌어내는 확실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형 경기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만 레인즈와 LA 나이트 머니 인 더 뱅크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솔로가 머니 인 더 뱅크를 차지해 해당 경기에 개입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서바이버 시리즈에서는 로만 팀과 솔로 팀의 워게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 굉장한 예측인데요. 그래서 솔로가 악역으로 돌리기에는 모멘텀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내부자 소식으로는 원래는 짧게 선역으로 하고 블러드라인의 개로 돌리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선역을 유지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LA 나이트 숙청하려고 할 때 이 로만 레인즈로 따봉을 드리프트 했잖아.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세미제인 때 스토리하고 지나치게 비슷하다 라는 지적도 있지만 알게 뭐냐, 관중 반응을 이끌어내는 확실한 방식인데,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흥미롭네요. 그죠? 로만 레인즈와 LA 나이트 머니 인 더 뱅크 월드 챔피언십 할 거 아니야. 이 둘이 할 거 아니야. 멕시코에서 로만 레인즈가 루차 머시기한테 뺏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머인뱅에서 LA 나이트가 뭐 이기든 지든 솔로가 이때 가방을 차지하면 로만 레인즈를 끌어내릴 수 있다 라는 현재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워게임까지 로만팀 대 솔로팀. 야, 솔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냐? 솔로 거의 뭐 달까지 쏘아 올려졌는데요. 그죠? 역시 로만은 쳐맞을 때 가장 빛난다. 솔로 라기사 둘 다 개도버 시켜버리기. 그니까요. 솔로는 따봉 반납하고 스팅크 페이스로 피니시 바꾸자. 그러고 보니까 스팅크 페이스 아직 아무도 안 쓰네. 펜타 멕시코 토너먼트 왜 안 오? 그니까 그냥 멕시코 지역 팬 서비스지. 그리고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펜타가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도버 이긴 해요. 펜타가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는 천장이 메인 이벤터랑 경기를 안 해보는 거였잖아. 그래서 따봉 드리프트.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왜 그래 동생아. 아니 근데 저번 주에 졌으면 이번 주에 걔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원래는? 이거 반칙 아닌가 싶긴 한데 배신을 너무 빨리 했어. 와, 너무 사이다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 난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바로 처먹었어. 한 2주 정도 억울했다가 바로 다음 주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로우가 끝난 직후라고 합니다. 따봉 받고 지금 현타 왔죠. 오, 나갔네. 먼저 나갔네. 쟤 뭐해 하는 게 제이콥 파투한테 하는 소리였네. 제이콥, 아니 가만히 있으라며.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미 울라팔라 때부터 석이 나갔어. 울라팔라 자기는 갈색깔 줘갖고 형들은 올블랙으로 간지나는 거 줬는데 2025년도에는 로만이 선이었고 솔로가 악이었는데 이젠 바뀌었다. 너 방금 네가 뭔 짓 한지 알아? 나 너한테 빚졌어. 나 도와주러 와서 고마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빚졌어. 따봉 드리프트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얘야. 휴. 솔라듀오 이름 맛있네. 원래 LA 나이트가 MFT랑 6개월 레슬링하고 나서 딴 사람이랑 대립하고 싶다 해갖고 로우로 이적한 건데 이제는 그 MFT의 수장 솔로하고 절친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시빌워 하게 되면 워게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반응이 있네요. 다음 주 로우가 너무 기다려지는 게 뭐 솔로가 개도보 하는 것도 기다려지지만 제이콥 파투가 어떻게 될지, 제이콥 파투가 여전히 로만 레인즈의 개가 되어 있을지 아니면 이제 목줄을 풀게 될지 이게 좀 기대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예측 가능한 올해 워게임 라인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안 되란 법은 없죠.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질라파투?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지 않소 이거는. 네, 우소즈, 로만, 제이콥, 질라 이렇게 5명. 이제 언제나처럼 블러드라인의 대항군이 결성되겠죠. 루이스 키스 지금 다쳐서 안 나오잖아 제이콥한테. 얘도 그러니까 자격이 있죠. 얼마 전에 로만한테 털린 세스 자격이 있긴 한데 로만이랑 사이가 그래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끝났는데 워게임에서도 대항을 한다는 게 좀 약간 LA 나이트 자격이 넘치죠. 오바팸이 또 로만 레인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란 법은 없을 것 같고 솔로는 뭐 여기 필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안 되란 법은 없는데 또 갸우뚱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질라파트 너무 빨라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질라파트 너무 빨라. 세스도 좀 약간 의문이야. 근데 뭔가 얘네들 토대로 될 것 같긴 해. 다음 뉴스, 로만이 각본을 쥐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가 자신의 WWE 캐릭터와 스토리 방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릭 비숍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로만이 자신의 캐릭터 방향에 대한 완전한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브록 레스너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WWE의 최정 상급 스타가 이런 영향력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비숍은 과거 WWE 크리에이티브에서 일했던 경험을 근거로 강한 확신을 보였지만 WWE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며 에릭 비숍 본인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원문에서는 코디 로즈와 예정되어 있던 레슬매니아 경기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두 선수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에 이견이 있었다는 과거 보도도 사례로 들었습니다. 라는 뉴스고요. WWE에서 탑급의 스타가 본인 각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오래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숀 마이클스, 브렛 하트 둘도 정말 빈스를 뭐 쥐락펴락 했던 역사도 있고, 숀 마이클스가 특히 빈스를 많이 가지고 놀았죠. 예, 굉장히 갑질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스틴 역시 어느 정도 행세했고요. 뭐 호건도 말할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코디 로즈, 로만 레인즈 이번 레슬매니아 이 둘 간의 3차전이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크리에이티브 관련해서 코디하고 로만이 조율하다가 실패해서 나가리 됐을 수도 있다라는 에릭 비숍의 개인의 의견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레슬링 커뮤니티에서의 정설은 코디 로만이 2번이나 했기 때문에 3번을 이번에 또 하는 게 식상하다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에릭 비숍 개인의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뭐 로만이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본 결정권도 계약에 포함됐겠지. 그것도 맞죠. 예. 지금 뭐 S급 선수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이번 스맥다운만 봐도 케빈 오웬스, CM 펑크 다 각본진이 안 써줬거든. 세그먼트를. 그 20년 전의 역사라던가 서로 말 더듬으면서 말 끊고 들어오는 그런 디테일들이 각본진이 써줄 수가 없는 디테일이거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은 어느 정도 S급 선수들은 거진 다 있었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로마는 1000%지. 이 사모안들의 연봉이라고 하는데요. 질라파투 15만, 로만 레인즈가 1500만, 제이 우스가 250만, 지미 우스가 130만, 제이콥이 100만, 오 솔로 200만? 오 솔로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네, 솔로 200만. 질라파투 NXT 치고는 높게 시작한 건가? 맞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10만 달러 안팎이에요. 15만은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호, 로만 레인즈 1500만. 이건 근데 일부분이라고 하죠. 뭐 출전 수당, 머천다이즈 이런 거 다 빼고 하는 겁니다. 또 머천다이즈도 똑같이 티셔츠 한 장씩 팔아도 받는 금액이 달라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S급 메인 이벤터들은 받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재계약할 때 머천다이즈 팔릴 때 퍼센테이지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아마 머천다이즈 관련 수익도 굉장할 것으로 보여요. 역시 최고의 부자 로만 레인즈 맞죠. 혹은 난 페이퍼별 수익을 가져간다. 그때 WCW 때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했었죠. 월드 챔피언 로만 레인즈는 내부 로스터에서 악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로스터란 보고 있는 www.com 사이트 내 그거 말고 이 내부의 선수들, 직원들 보고 있는 로스터 표기에 선역, 악역, 로, 스맥다운, 중립, 뭐 FA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로만 레인즈가 이전에는 선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악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또 이번 로우는 누가 봐도 악역이었죠. 어제 로만만큼은 확실히 악역이었음. 오랜만에 매력 터지는 블러드 라인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네. 또 이제 준결승전 앞두고 있는데 펜타 대 라파카 그리고 드래곤리 대 레이 페닉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펜타가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현지에서는 근데 이 토너먼트가 시작하기 전부터 결승에서 형제간의 대결이 있을 것이다. 결승에서 형제간의 대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승에서는 펜타가 이길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 대 펜타가 멕시코시티 로우에서 경기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로만 대 펜타 아마 어차피 로만 대 펜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는 게 재밌겠죠. 또 펜타하고 레이 페닉스가 인디에서는 경기한 적 있지만 WWE에선 처음이니까 형제간의 경기 조만간 할 것 같아요. 또 뭐 이 둘 간의 봉인기를 또 할 수도 있고 형제끼리 또 잘 받아주고 뭐 허락받을 수도 있으니까 봉인기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결승, 결승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가 걸렸다라는 뉴스인데요. 덜하기 앞으로의 커리어를 두고 모든 결정과 프로젝트를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헐리우드 임원은 현재 선택하는 몇몇 프로젝트가 앞으로의 커리어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작품들의 성패에 따라 그가 향후 10년 동안에도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남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로레슬링과 영화계를 넘어 최근 음악 활동 가능성까지 탐색하고 있는 더 락은 현재 자신의 브랜드와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다음 움직임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화가 연달아서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덜하게 이러다가 급 떨어질 것 같은데, 나 원래 S 플러스였는데 이러다가 A급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B급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작품을 좀 신중히 골라야 할 때가 온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신중히 고르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원래는 이제 옛날 슈워제네거나 뭐 제이슨 스타뎀 마냥 그럭저럭한 액션 영화들, A급 영화들 그냥 아무거나 막 다 찍었잖아. 막 램페이지, 뭐 주만지, 뭐 잃어버린 세계, 그 뭐야 또 무슨 에밀리 블런트랑 정글 크루즈였나? 막 별별 뭐 레드 노티스였나? 막 별 개 같은 영화 다 찍잖아요, 그죠? 예, 막 유쾌한 척하는 액션 블록버스터 너무 많이 찍으니까 이번에 뭐 하나가 망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좀 작품을 좀 신중히 골라야겠다. 무엇보다 스매싱 머신이 망한 게 제일 상처가 컸겠죠. 이중격 투기 선수의 실화 바탕으로 얼굴도 막 바꾸고 인생 연기를 펼쳤는데 수상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작품성을 논하는 스매싱 머신도 망하고 흥행성을 논하는 모아나도 망했기 때문에 더 락이 이제는 하나하나 고르기가 굉장히 신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력 보여주려고 큰 선택했는데 망했죠. 네. 이번에 디즈니 영화 망했죠. 그래서 이제 락이 굉장히 신중할 것으로 보여요. 다음 뉴스입니다. 잘릴 뻔한 파투란 뉴스인데요. 제이콥 파투가 WWE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기회를 잃을 뻔했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스테파니의 What's Your Story 팟캐스트에 나왔죠. 그래서 파투는 스테파니 What's Your Story에 출연해서 자신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상황 문제 때문에 WWE가 영입을 재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려 19일 동안 회사가 자신을 여전히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트리플 H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다며 파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WWE 온 뒤에는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레슬매니아 42까지 올라선 파투는 경기 후에 트리플 H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리플 H는 성공한 것은 파투 자신이라며 앞으로 이 기회를 망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파투 자신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레슬매니아 42 경기 끝나고 엉엉 울었다. 한마터면 실직할 뻔했다. 제이콥 파투가 또 아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 그래서 약물 중독 문제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트리플 H가 안 할 거라고 믿고 제이콥 파투를 써주었다, 이렇게 비하인드를 풀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다. 제이콥 파투 굉장히 애견한 남자예요. 예, 굉장히 애견한 남자이기 때문에 엉엉 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이콥 파투도 이제 다시, 그러고 보니까 파투도 내추럴하게 뺐네. AJ가 너 요즘에 몸 좋은데 벗어 해갖고 요즘에 벗잖아. 제이콥 파투도 열심히 운동했네. 약 끊고 열심히 운동해서 WWE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제이콥 파투의 비하인드까지. 제이콥 레메 40일 US 챔피언 등극하는 날 경기 전부터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음. 애견남 느낌. 제이콥 진짜 애견남인 것 같아. 아빠가 함께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질라 파투가 데뷔 당시 무엇보다 자신을 즐기면서 무대를 소화하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등장 직전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던 순간에 아버지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링으로 슬라이딩에 들어가기 직전 부커티를 보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마가를 떠올렸고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라는 그날의 감정을 말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WE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이 대중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포부를 내비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질라 파투가 NXT에서 저번 주에 데뷔했죠. 이 슈퍼맨 따봉을 날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질라 파투가 엄청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또 부커티에게서 시작했고 훈련을 부커티의 ROW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얘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부커티가 너 차라리 레슬링 해라 해갖고 네 하고 이제 레슬링 하다가 부커티 싫어 이러고 뛰쳐나가고, 부커티 욕하다가 부커티가
아 일로 와 해갖고 네 하고 다시 부커티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부커티한테 배워가지고 대성해갖고 인디 단체에서 떡상하고 GCW에서도 잘 됐는데 어메이징 레드 HOG에서 챔피언 지내다가 얼마 전에 HOG에서 벨트 뱉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NXT 나와서 슈퍼맨 따봉 날리면서 WWE 입성했다 해서 부커티 링으로 들어가면서 부커티 이렇게 본 거야. 링 슬라이딩 하면서 슬라이딩 링인 하면서 부커티 이렇게 딱 본 거야. 그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다. 부커티하고 우마가가 또 같은 시대에 활동했잖아 WWE에서. 그래서 이제 또 선수들은 입장하기 직전에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사람 많아요. 몇 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 다른 선수들하고 얘기 안 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혼자 기도했는데 그 순간 우마가의 영혼을 느꼈다. 질라파투 잘생겨서 얘는 제이콥 투톱 느낌으로 차세대 사모안 가면 좋을 것 같은. 실제로 제이콥하고 절친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질라파투가 우소즈랑 이렇게 엄마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우소즈랑은 자식들끼리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을 좀 응원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마가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우소즈 엄마랑 질라파투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아들끼리는 사이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소즈에서도 그 솔로시코와 동생이 또 있어요. 레슬링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근데 질라파투가 내 아빠 기술을 왜 네가 쓰냐 뭐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떡밥도 나중에 한번 메인 로스터에서 막 따봉 막 하려고 하는데 막 막으면 재밌을 것 같아. 사모아는 진짜 다산이네. 제이콥도 애가 몇이라 하더라. 엄청 많았는데 5명인가 7명인가 질라파투를 주차장에서 기다릴 것이다. 거긴 WWE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데 오자마자 안 좋은 것만 하고 있네. 다음 뉴스입니다. 브론슨 리드 반쪽 됐다라는 뉴스인데요.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 중인 브론슨 리드가 확 달라진 몸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브론슨은 지난 2월 로우의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 도중에 이두근 파열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체육관 사진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체지방이 줄고 근육질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며 복귀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만 아직 WWE가 브론슨 출전 허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복귀 날짜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썬남회인가? 진짜 썬남회에서 브론슨 부부 때 나오나? 바디어택 뻥 날린 다음에 크로스라인 하고 그 다음에 쓰나미 딱 보여주나? 또 몸이 예전처럼 이렇게 쓰나미가 사실 몸이 넓고 통통하니까 매력 있었던 건데 쓰나미도 쓰나미지만 뭔가 굉장한 헤비웨이트 기술 하나 개발해서 쓰는 것도 임팩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몸짱 브론슨 리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브론슨 리드 썬남에 한번 기대해 볼게요. 풍채팔로 키 작은 거 커버하던데 살 빼면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려나. 그것도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사실 통통해서 매력 있었던 캐릭터가 맞기 때문에 옛날에도 괴수 캐릭터 유지할 때도 그 통통함이 한몫했거든. 일단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키가 작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옛날 PLE 돌려줘 라는 뉴스인데요.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 대신 과거 예전 WWE PLE를 부활시켜 달라는 팬들의 바람이 화제입니다. 한 팬이 배틀그라운드, 패스트레인, 페이백, 익스트림 룰즈, TLC 같은 대회가 그립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물이 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PLE 직전에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를 배치하는 현재 방식이 전체 스토리와 경기 구성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레인과 배틀그라운드 역시 과거에는 팬들의 평가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며 익스트림 룰즈와 같은 TLC 같은 기믹 중심의 PLE가 현재 WWE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WWE가 PLE를 너무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다음 달까지도 사실상 썬남에만이 대형 이벤트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게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각본하고 PLE 각본하고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애들이 막 로얄럼블이 당장 3주 남았는데 아무도 로얄럼블 얘기 안 하고 당장 다음 주 세라맨만 얘기하는 게 너무 기괴하다. 누가 봐도 로얄럼블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선수들이 다 세라맨 얘기만 하고 있다. 이게 내가 가장 큰 불만이었거든. 그랬더니 썬남에 열리는 날 PLE를 안 해버리네. 썬남에 열리는 달에 PLE를 아예 안 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 팬들도 이럴 거면은 익스트림 룰즈, TLC 뭐 이런 거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패스트레인이나 배틀그라운드는 구렸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있죠. 크리에이터들 컨텐츠도 돌려줘. 생각보다 2010년 유입 팬들이 많나봄. PLE 이름 라인업이 다 그때 약간 그 PG 에라 때 유입이 진짜 많았죠. 우리나라도 PG 유입이 엄청 많잖아. 수많은 존시나 키드들을 보라고.
요즘에 그리고 WWE 팬아트 그리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퍼와봤는데. 네이탄 프레이저, 엑시엄 엑시엄 너무 귀엽다. 코디 로즈, 펜타, 데미안 프리스트, 언더테이커. 와, 너무 귀여운데요? AJ 스타일스, 피엔 벨러, 이오 스카이, 레이 페닉스. 와, 아니 근데 한눈에 다 알아볼 정도로 되게 특징을 잘 살리신다, 그죠? 펑크는 악역을 원한다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가 다시 악역으로 활동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셀프메이드에 따르면 펑크는 악역 전환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케빈 오웬스와 맞붙는 토론토에서는 자신이 엄청난 야유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모 역시 토론토에서 자신이 악역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WWE는 펑크를 완전히 악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펑크가 자신의 캐릭터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캐릭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살쪘다고 깐 펑크. 진더마을이 케빈 오웬스의 체중을 공격한 CM 펑크의 최근 프로모를 비판했습니다. 마을은 펑크가 개인적인 공격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훨씬 좋은 소재를 찾았어야 했다며 해당 발언으로 펑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재 펑크가 선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의 몸집을 조롱하는 방식은 악역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WWE에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마할은 펑크가 이런 상황일수록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며 체중을 이용한 공격은 개인적인 수준 낮은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할은 레알못이 맞죠. 빈스가 아니었다면 챔피언 해봤겠어. 그래서 펑크가 어느 정도 이번 주 토요일 토론토 스맥다운에서 케빈 오웬스 대 CM 펑크 WWE 챔피언십 할 거잖아. 그래서 토론토 출신은 아니지만 케빈 오웬스가 퀘벡일 거예요. 퀘벡 출신인데 토론토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캐나다 사람인 만큼 CM 펑크가 여기에서는 좀 야유를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펑크가 이번 스맥다운에서 의도적으로 바디 쉐이밍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외모 평가 중에 몸평, 이 바디 쉐이밍이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차별 발언으로 통하고 있는데 펑크가 굳이 바디 쉐이밍 한 게 그니까 2005년에 20년 전에 실제로 그거로 꺼낸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음 주 토론토 할 거니까 약간의 그냥 플래그만 깔아놓은 거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펑크가 악역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다음 주에 좀 미움 받을 거니까 좀 바디 쉐이밍도 섞어가면서 2005년의 떡밥도 좀 지켜가면서 약간 겸사 이렇게 한 거지. 뭐 악역이 될 거다. 토론토에서 뭐 악역 운영을 할 거다. 뭐 좀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케빈 오웬스가 이번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 그런가? 이번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이 돼야 되나? 근데 펑크가 위클리에서 먹고 위클리에서 뱉는다고? WWE 챔피언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위클리에서 먹고 위클리에서 뱉는 게? 무려 CM 펑크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그죠? 아무튼 전 케빈 오웬스 이번에 이기면 도파민 터질 것 같긴 합니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캐나다 본인의 고국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나치가 맨날 주장하던 월챔에 눈독 들이는 분위기가 지금 딱 스맥이구나. 지금 월드 챔피언 노리는 애들이 많다고. 옛날 그 AW 비유했던 그 이야기. 지금 이제 케빈 오웬스 어쨌든 챔피언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펑크는 또 누가 봐도 이번에 또 환기용이었기 때문에 코디 로즈 퐁당퐁당을 좀 환기하려고 좀 급하게 먹은 감이 있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12년 만에 NXT. CM 펑크가 약 12년 만에 NXT 소속 경기에서 직접 링에 올랐습니다. 펑크는 버지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NXT 라이브 이벤트에 깜짝 출전해 NXT 태그팀 챔피언 테비안 하이츠, 마일스 본과 함께 팀을 이뤄서 베니티 프로젝트의 잭슨 드레이크, 브래드 베일러, 리키 스목스를 상대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전에는 NXT의 젊은 선수들과 직접 훈련하고 교류했으며 백스테이지에서도 펑크의 방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펑크가 NXT 이름 아래에서 경기를 치른 것은 약 12년 만으로 이전 경기에서는 세스 롤린스와 팀을 이뤄서
캐시어스 오노와 세저로를 상대했습니다. 이때 NXT 챔피언인 세스 롤린스, WWE 챔피언인 펑크 이렇게 해갖고 캐시어스 오노랑 세저로 이렇게 상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이제 직접 본인의 제자 세스를 위해서 NXT에 깜짝 등장했던 예전 12년의 역사가 있었죠. 요즘에는 NXT를 좀 자주 들러요. CM 펑크가 NXT를 자주 들러서 트랙 윌리엄스, 오바페미 이런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줬었고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도 NXT에 계속 자주 들러요. 그래서 이제 자주 들으면서 선수들을 멘토링도 해주고 있고 훈련도 해주고 있고 그 일환인데 이번엔 아예 쇼에 출연을 했다. 아예 쇼에 출연을 했고 이게 NXT 방송 분량은 아니고 NXT의 하우스쇼. NXT도 하우스쇼를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대형 경기장 이런 경기장은 아니고 약간 좀 강당 내지는 농구장 이런 데서 합니다. 인디처럼 해요. 인디처럼 약 1000석 규모 밑에서 뭐 500석 규모 이렇게 하우스쇼를 해요. 하는데 여기에 무려 CM펑크가 나와서 경기했다. 경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노랑 세자로 오랜만에 듣네. 그쵸. 후배한테 리스펙 받는 맛에 퍼센트 들르는 펑크. 그것도 맞고 펑크가 지금 좀 NXT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숀 메이클스 뒤를 CM 펑크가 이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지금. 짭디오튼, CM 펑크 함께하고 있고요. 마일스본 더블 챔피언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도 굉장히 롱런하고 있네요. 제가 NXT 중계 내려놓기 직전에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이 됐는데 아직도 챔피언이야. CM 펑크 태그팀 챔피언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또 있네요. 마일스본 계속 그냥 CM 펑크랑 사진 여러 장 찍었네. 기분 좋겠네. 나도 찍고 싶네. NXT 하우스쇼였죠.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맷 데이먼 닮은 친구? 브래드 베일러. 야 얘는 영광이다 근데 진짜. 칩 데닝 심판 뒤통수만 봐도 알아. 칩 데닝 심판 마일스본 태그. 맞아요 3대3 태그 매치 했죠 이때. 마일스본, 태비안 하이츠, CM 펑크 대 베니티 프로젝트 이렇게 3대3 태그 매치를 하우스쇼에서 했다. 그러니까 NXT에 오면 사기 진작이 매우 좋지. 그래서 그레이슨 월러가 이번에 또 CM 펑크랑 벌인 설전이 굉장히 화제인데 너 내 집에 오면은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NXT에 왔으니까. 펑크가 님 장난함? 이거 100% 진심이야. 장난 아니야. NXT 올 때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나는 네 팬 아니야. 스티브 코리노까지 나와서 말리고 있어요. 코리노는 또 펑크의 오랜 동료라고 할 수 있죠. 링 오브 오너 때. 네가 뭔데? 너 뭐됨? 그래서 마이카 라구드 지금 뭐 차세대 차이나다 뭐 말이 많은데 마이카 라구드를 또 라이브 이벤트에서 마주친 CM 펑크 WWE 챔피언이고요. 너 좀 치냐? 너 덩치 좀 크네 여자친구. 시비가 털렸는데 와 닐링 라스트 라이드. 와 닐링 하면 무릎 박살나 친구야. 그니까 케인도 헬파이어 밤 쓰다가 안 썼죠. 깔끔하다. 그니까요. 또 NXT 방문했던 WWE 챔피언 CM 펑크 다같이 메이슨이 사진을 찍었고요. 단체 사진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칩 데닝 심판 오랜만에 보네요. 빅토리아 심판도. 다음 뉴스입니다. 약물 의혹 정면 반박. 최근 눈에 띄게 좋아진 CM 펑크의 몸 상태를 두고 일부 팬들이 제기한 스테로이드 의혹에 그의 개인 트레이너가 직접 반박했습니다. 트레이너는 펑크가 자신에게 처음 연락한 날부터 요구한 훈련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며 현재 몸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교되는 사진 가운데 일부는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며 나머지도 운동 직후에 좋은 조명 아래 촬영되어서 평소보다 근육이 더욱 부각된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아니다. WWE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추럴은 아니에요. 모든 선수가. 약물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WWE에서 허용된 범위 아래 쓸 수 있는 그 보조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CM 펑크가 뭐 어디까지 손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러그 프리잖아요. 손가락에 드러그 프리라고 써있어. 여기 약물 안 해, 약 안 해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추럴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약물 관련해서 WWE가 굉장히 엄중하다니까. 엄중해요 여러분. 또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있는 짤 있잖아.
그 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문신이 아예 달라요. 문신이 다 AI로 찌그러져 있어. 여기에 그 CM펑크의 그 GI 유격대 GI조의 그 코브라 그 문신이 아예 모양이 아예 달라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냥 CM펑크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주변에 내추럴 굉장한 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코리안 헤라클레스 피지컬백에 나온 분이랑 저랑 최근에 일을 같이 했는데 몸이 말이 안 돼요. 떡더비 그 누구보다 몸이 좋아 그분이. 내추럴 세계 챔피언 국가대표인데 아무튼 뭐 약물 안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또 CM펑크뿐만 아니라 일부 선수들이 몸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컴백하잖아. 그러면 약했네 막 이렇게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선수 개인의 노력으로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혹과 비난은 약물 테스트에서 걸렸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인디 애들은 약 많이 합니다. 네. 인디 애들은 실제로 많이 해요. 근데 떡더비는 약물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펑크 몸 좋네 라는 포스팅인데요. 이번 NXT 하우스 쇼죠. 버지니아 재밌어요? 근데 몸 진짜 좋다. 펑크가 새로운 타투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타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투야? 이런 게 타투야? 부황 자국. 이거? 부황은 동그랗죠. 예. 보통 목에는 안 받죠. 그리고 예. 또 굉장히 바쁜 CM펑크의 스케줄입니다. 이게 풀타임이지. 근데 이 사람은 풀타임 계약이 아니란 거임. 근데 풀타임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시카고 월드 콜라이드 이건 뭐냐? 시카고에서 열릴 월드 콜라이드에도 CM펑크가 나오나 보네. 재밌겠네요. 네. 뭐 당연히 썬남에도 나온다고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니 하우스쇼를 다 뛰어요. 그러니까. 예. 아 월드 콜라이드가 NXT랑 트리플 A랑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로고를 잘 봐야 돼. 떡더비면은 떡더비 애들일 수도 있어. 예전에도 떡더비랑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 뉴스입니다. 엣지가 아닌 애덤이란 뉴스인데요. 애덤 코플랜드는 아리엘 헬와니의 인터뷰에서 AEW에서 은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이 결정이 일부 팬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회사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AEW의 분위기와 열정, 추진력, 그리고 라커룸에서 느껴지는 선수들의 흥분과 에너지가 마음에 든다며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WWE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고 WWE 역시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EW에서 은퇴할 것이다. 애초에 근데 크리스찬하고 같이 AEW에서 은퇴하려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게 애덤이기 때문에 AEW에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기를 빌어요. 네, 또 몇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스팅의 전례로 봐서는 AEW가 또 한 선수의 마지막을 은퇴를 굉장히 또 실망시키지 않게 멋지게 해주기 때문에 애덤이 AEW에서 은퇴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냥 좀 좋게 IB 스포츠를 통해서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WWE에서 했었어야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AEW에서 마지막을 하는 장면을 훈훈하게 지켜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WWE 명전도 한 마당에 진짜 뭐 더 할 게 없어. 더 할 게 없어. 크리스찬도 여기 있고 더 할 게 없습니다. 3년 전에는 애덤 코플랜드의 마지막 경기가 에지로서 캐나다 스맥다운에서 열렸었죠. 여기서 쉐이머스가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해줬고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생방송 중에 경찰 떴다라는 뉴스인데요. 티파니 스트래튼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벌어졌습니다. 티파니는 8월 16일 스트리머 니온과 함께 체육관에서 프로레슬링 훈련 방송을 진행했는데 누군가 이들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허위 긴급 신고를 하면서 LA 수어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에는 또 다른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WWE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크리스 렌탈이 티파니에게 네온을 왜 만나느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온을 왜 만났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네온은 티파니가 WWE 문제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티파니가 괜찮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고 이후의 방송도 계속 진행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 티파니가 인방 많이 하잖아. 인방 많이 하면서 유명 스트리머 니온하고 합방을 했어. 합방했는데 니온이 그 친구예요. 그 펜타의 쌩얼을 찍어버린 그 니온이거든요. 근데 WWE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크리스 렌탈이 네온을 왜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전에 합방을 고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WWE가 굉장히 놀랐다.
근데 놀란 건 둘째치고 복싱 훈련장에서 프로레슬링의 기초를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보니까 누가 장난으로 이 복싱장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수화팀이 여기에 들이닥치는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 티파니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근데 티파니는 이게 이 장난 전화로 출동시키는 게 스와팅이라고 해요. 스와팅. 이 스와팅을 되게 많이 당황하지 않더라고. 나 지금 스와팅 당한 거야? 어이없네? 막 이러더니 경찰이 떠나고 나서 네온이 너 나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티파니가 괜찮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 니온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건가? 그니까 아니 펜타의 쌩얼을 밝혔기 때문에 WWE 직원이 좀 적잖게 놀란 것 같아. 그 사람을 티파니가 만난 거에 대해서, 합방하는 거에 대해서. 잘리면 헐리우드 가면 그만이야 이건가. 우리가 그 뉴스를 저번에 보도하고 나서 현지에서도 티파니가 역풍이 되게 세게 불었는데, 티파니가 마침 이 니온하고의 이 합방에서 나 10년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헐리우드 금방 갈 것 같다라고 주홍 글씨가 저번에 매겨졌는데 그 주홍 글씨를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티파니 좀 오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 10년 더 뛴다 라는 뉴스인데요. 티파니 스트래턴이 WWE를 떠날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티파니는 니온과 함께한 인터넷 방송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선수 생활을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최소 10년은 더 하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WWE 로스터에서도 젊은 선수에 속하는 티파니는 약 35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번에 전해드린 뉴스에서 3년 뒤에 헐리우드 가고 싶다 라고 말한 인터뷰가 굉장히 역풍을 세게 맞았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티파니는 계속해서 오래 할 거다라는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역풍을 좀 세게 맞은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헐리우드 발언 후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헐리우드 가시라고요. 아 왜요? 저는 요즘 폼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 버릴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티파니는 여전히 인기도 많고 상품성도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모든 레슬링 단체를 다 본대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티파니 비파니가 되기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티파니 스트래턴이 계속해서 자기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졌는데 자기는 10년은 있을 거다. 10년은 WWE 있을 거다. 자기는 레슬링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콜 오브 듀티 한다. 콜 오브 듀티 하는데 KDA가 그렇게 좋진 않다. What's your KD? Not positive. Oh, you're a negative. No, I play Warzone. 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니 너 못하는 거 내가 봤어. I do the casual. 그래서 이제 콜 오브 듀티가 미국에서는 거의 뭐 종교이기 때문에 Are you fucking serious?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주로 후토크 할 때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링에서 링을 오갈 때 한 변에서 한 변을 오갈 때 세 걸음이면 된다. 그래서 커튼앵글이 옛날에 유럽 투어 다닐 때도 인디 단체 막 프로그레스 WC, PW 이렇게 유럽 투어 다닐 때도 휠체어로 이동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커튼앵글이. 근데 휠체어 타는데 어떻게 경기하나요? 그러니까 커튼앵글이 세 걸음만 걸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보시면 티파니도 세 걸음만 걸으라고 알려줘요. Don't slip. 세 걸음만 걷게끔 세 걸음만 걷죠. Come on. Is it really that hard? No, I'm good. Why are you selling so much with your face? It looks difficult for you. 너 왜 루프 반동 될 때마다 얼굴로 셀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왜 반동할 때마다 찡그리는 거야? 귀엽네. 펜타의 맨 얼굴을 까발린 녀석이죠. 근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그냥 우리의 추정 아닌가 그거는? 다음 뉴스입니다. 약혼 반지 포착이라는 뉴스입니다. 리브 모건의 약혼설이 팬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리브는 7월 4일 랜던 하드윅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했는데 최근 하드윅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리브가 약혼 반지처럼 보이는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에 리브는 카메라를 향해 사랑한다 라고 말한 뒤 키스를 보내면서 약혼설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리브와 하드윅 모두 약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팬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혼 반지일 수가 있다 라는 뉴스입니다. 품절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브 모건 약혼 반지 추정 예, 약혼 반지로 추정됩니다. 예. 진짜 예쁘다. 근데 그냥 인형 같아. 막 경기장에서 뭐 백스테이지에서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핵존년데요. 팬미팅에서 술래잡기 하고 있는 이유하고 리브 모건 귀여워서 퍼와봤고요. 너무 귀여워. 안 퍼올 수가 없어. 그죠? 또 이유스카이의 사기샷 말도 안 되는
대체 어플을 뭘 쓰는 걸까? 와, 씨. 귀엽긴 해요. 네, 귀엽긴 합니다. 엄청난 세기꾼입니다. 뭐, 일본 친구들은 유명하죠. 아시아인들이 이런 거 잘해. 다음 뉴스입니다. 아스카 문 열렸다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아스카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슬포츠에 따르면 WWE와 아스카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회사는 그녀가 다시 활동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즉시 복귀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아스카가 WWE에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면 회사 역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스카는 현재 파트타임 일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WWE로 돌아오더라도 매주 방송에 출연하는 형태보다는 제한적인 일정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챔피언을 계속 차지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오 스카이가 이제는 아스카를 확실히 넘긴 것 같아서 아스카가 황혼기 느낌으로 활동할 듯, 흡사 예전 숀 마이클스 느낌이 아닐까? 숀 마이클스도 예전에 복귀하자마자 1챔 초대 1챔 우승하고 챔피언 된 다음에 그때만 깔짝 챔피언하고 그 뒤로 아예 챔피언을 안 했죠. 일부러 자신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거기 때문에 파트타이머는 챔피언 되면 안 된다 라는 숀 마이클스의 철학이 있어서 아스카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카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WWE 프로듀서들이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이 직접 밝히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했던 만큼 뭔가 일신상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친상이라던가 가족 누가 아프지 않았을까, 난 좀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데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죠. 일단은 아스카가 미국으로 돌아온 만큼 WWE로 돌아올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 WWE는 아스카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뉴스입니다. 가족 문제 같던데, 그니까 일본인 다 죽여놓고 줄리아부터 살려내. 그니까요. 줄리아 지금 8-1-5에서 졌죠, 미친한테 메인 이벤트에서.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줄리아 푸시 좀. 아, 줄리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광복절에 졌어 미친한테. 결국에 밝혀지는 진실. 연봉 반토막 제한. 코피 킹스턴과 제비어 우즈가 WWE 재계약 제한을 거절한 충격적인 조건이 전해졌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WWE는 두 사람에게 기존 계약에서 50% 삭감된 금액을 제안했고 결국 두 선수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피는 최근 자신의 본명인 코피 사코디 멘사 그리고 이니셜 KSM을 상표 출원하면서 WWE 이후의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피와 제비어 우즈는 AEW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합류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거의 지났죠. 지났어요. 지났고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AEW 올인 당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50% 삭감된 선수가 누구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누구냐? 뭐 이게 굉장히 화제였잖아. 그래서 이제 WWE에서 몇몇 베테랑 선수에게 연봉 50% 삭감을 제안했고 몇몇은 이를 받아들였고 몇몇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갔다. 이런 뉴스가 방출 시즌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그 50%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은 선수는 아마 뉴데이일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했고 실제로 그게 맞았다. 이렇게 팩트체크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조건 AEW 와요. 무조건 AEW 옵니다. 수월부랑 엘리트 대립 예상하던데 너무 좋죠.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 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올인해서 지금 영벅스 대 엣지 크리스찬 대 영벅스 대결이 확정이에요. 확정. 태그팀 타이틀전이 확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인 당일에 트리플 스렛으로 변경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레슬매니아 당일에 하디보이즈가 이 경기에 추가될 것이다 라고 밝혔던 게 뉴데이거든. 근데 오히려 이 뉴데이가 AEW의 레슬매니아도 같은 올인해서 당일 추가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코피 킹스턴 저작권 이번에 트레이드마크 상표권을 등록했어요. 코피 샤코디 멘사 KSM 본인의 본명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KSM하고 코피라는 이름을 같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Yes it is!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 스월브 스트링랜드하고 함께 새로운 뉴데이 데이브레이크 이렇게 트리오로 활동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깐지가 나네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올인 절대 놓쳐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인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그냥 얼굴만 보고 퍼와서 몰랐는데 제리코루즈에 참여하네. 제리코가 몇 번 얘기해드렸던 그 이벤트 있잖아요. 제리코의 락앤레슬링이라고. 제리코랑 같이 크루즈 배 타고 락 음악도 보고 레슬링도 보고 하는 게 락앤레슬링이야. 거기에 뉴데이가 참가합니다. 뉴데이가 아니죠. 이름이 데이브레이크가 참가합니다. 그게 근데 제리코의 락앤레슬링에 출연
출연한다는 건 사실상 AW로 갈 거다. 맞는 거죠. 네. 나치님 취향의 흥행이네요. 락음악과 레슬링이라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리코가 이 락앤레슬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거의 뭐 이것 때문에 떳떳이 나갔고 이것 때문에 떳떳이 안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리코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제리코의 부업이에요. 아무튼 그 락앤레슬링에 나온다. 뉴데이, 데이브레이크 나온다. 27년 전이 이 밀레니엄 크리스 제리코 데뷔 프로모 했던 때다. 시간 참 빠르다, 그죠? 제리코가 정말 오랜만에 93년에서 했던 이 사자의 심장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이번에 멕시코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였지? 콜레소 데 레온이었나? 예, 그 사자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옛날 캐릭터. 이 본인이 CMLL에서 92년에서 95년 동안 하던 그 CMLL의 캐릭터를 몇 년 만에 꺼낸 거야. 거의 뭐 40년 만에 꺼낸 거죠. 본인이 하던 캐릭터를 오랜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CMLL에서 하던 캐릭터를 이번 다이너마이트가 멕시코에서 열렸잖아. 다시 꺼낸 거야. 그래서 복장도 그대로 입었습니다. 복장도 그대로 입어서 이 CMLL 팬들에게 향수를 자극했어요. 콜라소 델 레온 93년에 있었던 코라존 델 레온이 이번에 복귀했죠. 코라존 델 레온. 크리스 제리코가 아닙니다. 코라존 델 레온입니다. 93년에서 2026년에 복귀했어요. 네, 참 오랜만에 나왔죠. 이번에 오랜만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멕시코 때 자신의 복장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감다살 카이리짱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죠? AW 올 것 같았는데 아직 안 오네. 그래서 카이리 본인도 방출 사실 몰랐다. 당시에 놀랐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재는 체드였다 라는 뉴스인데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WWE 각본진이 아닌 체드 게이블 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이블은 인터뷰에서 루차도르들과 진행하던 기존 스토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마스크를 쓰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이 캐릭터가 자신의 커리어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전혀 예상 못했지만 이후 캐릭터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면서 게이블의 WWE 입지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이블의 입지에도 큰 변화가 생겼지만 카이저의 입지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죠. 야, 이 게이블 한 명이 몇 명을 살리고 있는 거냐 지금. 이 게이블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루드빅 카이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루드빅 카이저는 지금 여자친구도 바뀌었어. 이 게이블한테 엄청난 빚을 졌는데요, 보니까. 그죠? 네, 피트도. 네, 읽지 않겠습니다. 카이저는 마스크 벗기 싫겠다. 아마 안 벗지 않을까? 아니, 이 사람은 진짜 귀화했나봐. 이 사람은 진짜 멕시코인인가봐. 아니, 실제로 결혼하면 시민권 받지 않냐? 이 안드레아랑 결혼하면 시민권 받는 거 아니야? 진짜 멕시코인이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뇌절이 예술이 됐어요. 아니,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지만 이거는 거의 모터를 달아버렸는데. 트리플매니아 2일차의 메인 이벤트, 도미닉 미스티리오 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메가 챔피언십. 뭐 사실상 이미 졌죠. 도미닉은 이미 벨트를 잃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 얼마나 감동적인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만약에 뭐 토토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전재산을 받고 싶을 정도로 아무리 배당이 안 좋다는데 전재산을 받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체드 게이블이 인터컨티넨탈 되고 제이슨 조던을 꽉 안아줬구나. 이건 의미가 있죠. 옛날 NXT 때부터 같이 태그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이슨 조던도 이제 부상으로 은퇴했는데 포옹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이슨 조던 파파보이 기믹 좋았는데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부상이 너무 심했다. 많이 아쉽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렉사 합류 불발이란 뉴스인데요. 알렉사 블리스가 와이어6에 합류하는 계획이 실제로 논의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게이시는 알렉사가 WWE에서 장기 결정하던 당시부터 그녀가 복귀하면 와이어6에 합류시키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브레이 와이어트와 알렉사, 하우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스토리에 넣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알렉사와 회의를 열었고 와이어6 측뿐 아니라 알렉사 본인도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결국 WWE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이시는 브레이와 알렉사의 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알렉사가 그 로얄 럼블 때 엄청난 포스로 컴백했잖아. 브레이의 친구 뭐 프렌드 포에버 뭐 이렇게 자켓에 새기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사실상 이 브레이 와이엇과 함께하던 그때 시절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이었고, 또 이때 와이어6도 굉장히 탄력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할 것이다를 내다봤거든. 그랬는데 끝까지 안 뭉쳤죠. 끝까지 안 뭉치고 결국에는 와이어6가 방출이 됐는데, 아예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논의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브레이 와이엇, 엉클 하우디, 지금의 와이어6, 알렉사 블리스, 이 4명의 관계에 대한 그 연관성을 좀 넣으려다 보니까 디테일이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무산되었다 라는 비하인드를 조게이씨가 이번에 인터뷰로 풀었어요. 샬럿 역반응 잠재우고 샬럿 행복 레슬링 선물해준 게 더 옳은 선택이었음. 여성 캐릭터도 겹치고, 니키 크로스. 저는 근데 무조건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일단은 둘 다 비슷한 캐릭터로 활동했던 시기가 스맥다운에 겹쳤는데, 와이어6하고 알렉사 간에 한 번도 세그먼트를 같이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 기괴할 정도로 이상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룹의 좀 생명력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약간 알렉사 블리스가 진두지휘하는 그룹이었다면 좀 더 그룹의 생명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돈 냄새를 못 맡은 것 같은,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나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와이어6 그리고 이제 브레이 와이엇, 엉클라우디 그리고 알렉사 블리스, 이 4명의 개연성 있는 이 스토리 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냐 이거야.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어. 원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백스테이지에서 눈 한 번 마주치고 떡밥 한번 날린 다음에 위험할 때 한번 도와주고 하늘에 있는 친구를 위해 이러면 그냥 서사 뚝딱인데 무슨 회의까지 했는데도 무슨 내러티브가 정립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못 만났다 이러는 게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붙여놓고 생각해 빈스. 그니까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네. 또 WWE하고 이별하고 나서 GCW 월드 챔피언이 된 조 게이시 축하드리고요. 조 게이시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이라도 월드 챔피언이 됐어요. 원래 또 CCW 투타임 월드 챔피언 출신이기도 하고. 다음 뉴스입니다. 베일리 다시 WWE? 라는 뉴스인데요. AW 가능성을 거론되고 있는 베일리가 이번에 또 WWE를 자극하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ere is Bailey? 라고 피켓이 써있죠. 이 WWE 관중석에 있는 화면을 베일리가 캡처해서 본인의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WWE를 자극하는 포스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베일리가 AEW 데뷔를 연상시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 WWE 내부 일부 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베일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로 현장에서 한 팬이 들고 있는 베일리는 어딨냐는 피켓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WWE 잔류나 복귀를 암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베일리가 SNS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시 WWE로 간다기보다는 WWE 속을 긁고 있는 포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계약 중인데 나를 안 쓴다. 왜냐면 본인의 모멘텀을 깎고 있는 거거든, WWE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그 철제 계단에 라이라가 나이트윙을 한 거는 이 WWE 세계선에서 베일리가 사망한 거야. 그래서 자신을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베일리가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빈스 때는 좀 지게 했어요. 거의 뭐 계약 기간 마지막까지 뭐 말도 안 되는 애한테 지게 했어요. 존 목슬리도 자버가 된 이시스리한테 졌잖아.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트리플 H는 베일리를 그냥 출연 안 시키고 있죠. 그래서 베일리 얼마 전에 또 SNS에서 All or Nothing이라는 게시물을 남겼는데, 뭐 거기에 포스팅 음악은 올인이라는 노래를 또 했기 때문에 AW를 연상하게 하는 사인을 지금 노빠꾸로 하고 있어요. 거진 AW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니칸 같은 짓 하네. 저 말도 맞는 말인 게, 토니칸 역시 선수가 WW로 갈 것을 명확히 밝히면 아예 등장을 아예 안 시키죠. 패배조차 시키지 않아요. 빈스 때는 그냥 계속 연패시켰는데, 지금 트리플 H, 토니카는 이적할 게 확실한 사람들은 출연시키질 않고 있어요. 베일리 영향가 없어진 지 좀 오래됐죠. 네.